요즘은 직장인 중에서 주식 같은 데 투자를 안 하는 분을 찾기가 더 어려운데요. 길어진 은퇴 후 생활을 준비하려면 월급만으로는 답이 안 나오니까 스스로 의미 있는 투자 수익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직장인이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통해서 많은 배당 소득을 얻게 되면 이 배당 소득은 그 금액에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시켜야 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인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단한 사례를 들어서 종합소득세를 계산해 볼 건데요. 직장에서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있는 직장인이 종합과세 대상인 배당 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있는 경우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로 신고 납부할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배당소득은 배당가산인 그로스업 대상 배당소득은 아닌 상황인데요. 배당가산이 적용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사례와 같은 경우에 종합소득세 계산 과정을 모두 거치고 나면 산출세액은 얼마가 되고 여기에 세액 공제하고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고 나면 최종 결정세액은 얼마가 되는지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과세 대상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이자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어가게 되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비교과세 방법을 이용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비교과세 방법은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된 세금 금액을 서로 비교해서 최종 납부할 세금을 결정하는 방식인데요. 우선 기본 세율로 과세할 때의 세금 산출세액을 계산해 두고요. 다음으로 원천징수세율로 과세했을 때의 세금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산출세액 금액 중에서 산출세액이 더 큰 금액을 선택해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으로 결정하는 방법이 비교과세 방법입니다. 비교과세로 계산을 시작하기 전에 여기서 잠깐 근로소득 금액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종합소득세 계산에 합산되는 직장인의 근로소득 금액은 소위 말하는 연봉 금액이 아닌데요. 연봉은 직장에서 받는 모든 급여, 수당을 다 합한 총액 개념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근로소득 금액은 연말정산하고 받게 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 중에서 두 번째 페이지에 적혀있는 근로소득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연봉에서 비과세 수당 같은 것 모두 빼면 총급여액이 나오게 되고요. 이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까지 빼준 금액이 종합소득세에서 총소득 금액에 합산할 근로소득 금액이 되는 겁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인 경우에 총 급여액이 얼마인지 잠깐 확인해 보면요. 홈택스에 로그인할 필요 없이 세금 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 있는 2024년 귀속 근로소득 모의 계산기를 선택해 주고요. 근로소득 부분에 총급여액을 입력해 주면 되는데요.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이 되려면 총급여는 4,150만 원 정도 되는 것 알 수 있고요. 여기에 비과세 식대 등등을 포함해 주면 연봉으로는 대략 4,5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비교과세 방식으로 사례의 경우에 대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선 기본세율로 과세할 경우를 계산해 보면요. 기본세율로 과세하는 경우의 세금 계산은 계산 과정이 다시 둘로 나뉘어지는데요. 우선 금융소득 중에서 2천만 원까지는 14%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해서 세액을 계산해 줍니다. 간단하니까 바로 계산하면 280만 원이 나오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 다른 종류의 소득금액들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주고 이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 일단 소득금액 합산을 해보면 배당소득이 6천만 원에서 2천만 원 뺐으니까 4천만 원 남았고요. 여기에 근로소득 3천만 원을 합해주면 해당하는 종합소득 금액은 7천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종합소득 금액 7천만 원에 대한 세금 계산은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을 이용해서 구하는데요.
종합소득세 계산 과정에 사례의 내용을 대입해서 산출세액까지만 계산해내면 됩니다. 종합소득 금액은 앞에서 이미 구한 7천만 원이고요. 다음으로 신고인 본인이 적용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 등등의 소득공제 항목을 잘 확인해서 적용 가능한 항목은 모두 적용해 주면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이 소득공제 금액 합계가 510만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금액은 6,490만 원이 나오고요. 이제 다음은 해당하는 세율을 선택해서 적용해 주어야 하는데요. 이 6,490만 원을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표에서 보면 세율 24% 구간에 해당하는 것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해 주면 산출세액은 981만 6천 원이니까요. 이제 다시 기본세율 계산 화면으로 돌아와서요. 종합소득 7천만 원에 대한 산출세액을 적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기본세율로 계산할 경우의 산출세액 계산을 위한 준비는 다 끝났고요. 구해진 두 가지 금액을 합해주면 1261만 6천 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 기본세율로 과세했을 때의 산출세액이 됩니다. 이제 다음은 사례의 경우를 원천징수세율로 과세했을 때의 산출세액을 구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우선 금융소득은 전액 따로 떼서 14%의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해 두는데요. 배당소득 총 6천만 원에 대해서 14% 적용하면 840만 원이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들만 모두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계산 과정을 거쳐서 산출세액을 계산해 줍니다. 여기서는 근로소득 금액 3천만 원만 여기에 해당하니까요. 이 금액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요. 종합소득 금액에 3천만 원 적용해주고 앞에서 확인했었던 소득공제 510만 원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2,490만 원이 되니까요. 이번에는 세율 15% 구간에 해당하게 되고요. 산출세액은 247만 5천 원이 됩니다. 원천징수세율로 산출세액을 구하는 화면에서 방금 구한 값 적용해 주고요. 이제 이 두 가지 금액을 합산해 주면 사례와 같은 경우에 대해서 원천징수세율로 과세하면 산출세액은 1,087만 5천 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근로소득 금액 3천만 원인 직장인이 배당소득이 6천만 원 있는 경우에 대한 비교과세에 필요한 산출세액들을 모두 계산했는데요. 이제 둘 중에서 더 큰 금액을 최종 산출세액으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기본세율로 계산한 산출세액 금액이 더 크니까요. 기본세율로 구한 금액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되는 겁니다. 산출세액은 구해졌으니까요. 이제 다음으로 본인이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항목들을 모두 적용해 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세액공제를 300만원 받는다고 해보면요. 그리고 한 가지 빠뜨리면 안 되는 게 바로 기납부세액입니다.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14% 원천징수 됐었으니까 6천만 원에 대해서는 840만 원이 이미 납부된 상태인 거고요. 결론적으로 최종 납부할 결정세액은 121만 6천 원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만일 그로스업 대상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배당 세액공제도 꼭 계산해서 여기 세액공제에 적용해 주어야 합니다.